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0일에 한능검 심화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갈 거고요. 일단 총평을 좀 드리자면 개정되고 나서 심화와 기본으로 바뀐 이래로 가장 쉽게 출제가 된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앞에 있는 기출문제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푸시면은 바로 직접 몸으로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시험이었다. 달달한 시험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다음 시험을 보통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으로 풀었을 때 점수가 잘 나왔다고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쉽게 나온 시험입니다. 지난 회차와 이번 시험 딱 중간 정도 난이도가 아마 다음 회차 난이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잘 쳤다고 또 연습을 했을 때 점수가 잘 나와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쉬웠다라는 걸 일단 총평을 해드렸고요. 바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대 생활 모습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1번 문제 틀렸다. 전국에서 당신 혼자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대요. 특히 농사가 시작이 됐다. 처음으로. 이거를 혁명이라고 부르죠. 바로 신석기 시대, 신석기 혁명이고요. 농사를 지으니까 땅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정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신석기 시대 때 생활 모습을 찾으면 되는데 정착 생활을 하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집니다.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지니까 제대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고요. 2번은 구석기, 3번은 청동기, 4번은 세영동검이니까 초기 철기 시대고요.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으니까 여기도 철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가나라인데요. 일단 금동제 가면, 이거는 처음 나온 유물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힌트는 여러 가들이 네 군데로 출동하는 마가우가 저가 구가, 마가우가 저가 구가, 동서남북으로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네 군데로 출동했다. 사출도, 이거 뭐입니까? 부여고 순장이라는 풍습까지. 그러면 부여와 관련된 거는 부여영, 부여영, 부여영구라는 제천 행사 12월 달에 이들은 농사가 아니라 목축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12월에 사냥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고요. 신진이 읍차, 이거는 사만이고, 소중한 공권, 제사를 지내는 사만이라는 나라는 정치적 지배자와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낸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제사장을 하늘의 군장 천군이고 그가 다스린 공간이 소중한 공간 소도였다라는 거. 대가들이 있고 대가들이 사자, 조이, 선인 같은 관리를 거느렸던 거. 이거는 고구려죠. 그 다음에 다른 부족이 침범하면 꾸짖고 화를 내는 거. 대빵대빵 예민했던 동예. 꾸짖고 화를 내는 책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으로 들어가시면 밑줄근 왕인데요. 신라. 자, 딱 바로 푸셔야죠. 누굽니까? 신라에서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지승왕.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은 났지만 아직 왕의 힘은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뜯어 고칠 수 있는 것부터 뜯어 고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신라라는 이름을, 드디어 왕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농기구, 소에다가 농기구를 장착하는 우경, 그리고 시장이 있으면 시장 동쪽에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동시정까지, 그리고 활발한 영토 확장, 이사부 장군을 통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있는 줄도 모르는 그곳, 울릉도, 우상국을 복소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굳이 나머지 설명하자면은 이거는 법을 흥행했던 법흥왕, 대가야 진사 흥행했던 진흥왕, 국학은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목탑, 이거는 선덕여왕.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가문화유산인데요. 백제인데 지금 보시면 문화교류를 보여준대요. 그리고 여기 진묘수를 통해서 본 도가. 자, 그럼 이거 누구 무덤일까요? 백제의 유일하게 이름을 알 수 있는 무덤. 무령왕릉. 그러면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기억나시나요?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령왕이 중국과 교류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큰 틀에서 보면 백제와 중국 남조와의 교류. 왜? 중국의 무덤 스타일이었던 벽돌 무덤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서총동 고분군은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거고 이건 돌무지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 곽을 짜는 거는 돌을 지는 거 이건 신라의 돌무지 덧날 무덤이고 금동대학로 관련 없고 12신상 이거는 통일신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5번에 다음 사건이 일어난 거 기읒 고구려 부흥동을 주도했던 게 건모장 그리고 고연무 장군이죠. 그 다음에 안승 보장왕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의 조카인 안승을 세우고 고구려 부흥동인데 이게 일어났던 시기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살수대첩 당나라 안시성 전투 그리고 나당 동맹 백제 멸망 백제가 망하니까 살려보겠다는 백제 부흥동 평양성 함락 고구려 멸망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고구려를 살려보자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다 끝나고 나니까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다 가지려고 합니다. 나당 정쟁 매소성 기벌포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는 라졸라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동이니까요.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6번에 밑줄 끈 대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부석사 부석사에서 막 샬랑샬랑 꿀랑꿀 막 나왔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했대요. 자, 선생님 제가 수업 개념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시험에 나오는 스님은 딱 빅5 5명입니다. 원녀, 의상, 해초, 신라 때. 그 다음에 고려시대 가서 의천과 진울. 그 중에 지금 의상이 나왔죠. 원녀와 베프. 의상은 원녀는 해골물을 먹고 깨달음을 느끼고 당나라로 유학을 가지 않았지만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10년 동안 유학을 가서 배워왔던 게 뭐냐면 화엄사상. 그 화엄사상을 전파했던 게 바로 부석사.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이 길러지면서 화엄종이라는 종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왔더니 원녀 스님이 10년 동안 국내에서 엄청난 히트를 만듭니다. 에브리바디 나무아미타불을 외쳐주세요. 거기에 이 의상 스님이 숟가락 만지죠. 뭐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에 가늠보살을 외쳐주세요. 가늠신앙을 전파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가늠보살. 그 가늠보살 가늠신앙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화엄사상을 전파했고 화엄종이란 종파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화엄사상을 그림으로 쉽게 표현한 게 바로 화엄일승 법계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3대목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무예가 이게 원녀죠. 화랑도 세소고개 이것도 원광이 관련 없고 그 다음에 왕어 천추국전 원녀 의상보다 한 시대가 늦은 사람 해치고 어디까지 바다와 물을 해치고 선진 불교를 떠나서 오리지널 불교를 갔던 해초스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7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 김원창의 난 그리고 여기 시무십조 지금 이게 뭡니까? 자 김원창의 난은 신라 하대죠. 일단 김원창의 아버지가 원래 왕이 될 차례인데 이런 젠장 빌어먹을 왕위 쟁탈전에서 밀리면서 어떻게 아빠가 왕이 못 됩니다. 그러자 아들이 빡쳐서 반란을 일으킨 거고 여기는 최승로는 뒤에 고려고 여기는 최치원은 육두품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랬죠.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진성여왕이 갖다 바치지만 어디 천한 육두품 주제에 정치를 노는데 찍찍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삐져서 산으로 갔다라는 그 최치원 아저씨 신라 하대를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2차 돈의 순교 이거는 불교를 공인했던 건 신라는 법흥왕인데 법흥왕은 통일되기 전이잖아요. 이거 지금 신라 망하기 직전입니다. 원종애노의 난 기억나시나요? 원망스러운 종과 슬픈 노비가 반란 일으켰던 거 혼란스러웠던 신라 망하기 직전 2번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 지금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아주 거친아치 거칠부가 만든 국사 이거는 바로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신라 역사 가장 넓은 영토 아주 거친 아저씨예요. 정답은 2번이고 계속 그 다음에 마리간으로 바꿨던 거는 아직 왕이란 칭호를 부르기도 전 훨씬 전이죠. 바로 누굽니까? 내무왕 때입니다. 정답은 2번. 그리고 8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해동성국 바로 푸셔야죠. 발해죠. 발해와 관련된 걸 찾게 되면 구서당 십정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성균관 조선시대 발해의 가장 정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이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발해 10대 왕 선왕 때입니다. 선왕 때
고구려의 옛날 땅을 다 차지를 해요. 그래서 중국 당나라에서 너는 정말 바다 동쪽의 당나라 기준으로 바다 동쪽에 정말 번성한 국가구나라는 해동성국 칭호를 얻었고요. 땅이 넓어지니까 없던 땅이 생겼잖아요. 행정구역에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 개념의 5경, 무슨 구 개념의 15부, 무슨 동 개념의 62주로 행정구역을 개편했던 게 발해의 선왕입니다. 수리 상수리 제도, 요거는 지방에 잘 나간 애들을 경주 수도에 근무하게 하는 인질 제도, 요거는 신라. 그 다음에 내신작평, 육작평, 이거는 백제의 관직 제도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9번. 가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존하는 신라가 아니고 삼국시대 탑이죠, 그냥. 그 다음에 여기 결정적인 힌트 나왔네요. 전라북도 익산. 제가 전라북도 익산 그러면 항상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3번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나머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고 10번을 볼게요. 10번에 보시면은 가와 난데 가를 보시면 지금 태조 군신의 예를 하고 있대요. 궁예 얘기가 나왔고요. 쫓겨났대요. 그러면 태조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드디어 고려를 오픈하고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 시점이죠. 그 다음에 견훤이 아들에게 어떻게 강금을 당하자 분노 폭발하면서 태조 왕건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걸 본 신라 무성왕이요. 신라도 항복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견훤은 왕건 밑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든 후백제를 자기 손으로 부시면서 결국 끝이 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아보면은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한 거는 궁예랑 거의 같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전이고, 김은돌 이거 뉴스페퍼킹 신문왕이고, 장보고 청해진 지금 이거는 신라 하대조 가전이고, 그 다음에 신순겸의 공산전투. 자, 신검이 1, 2천 전투에서 패하면서 고려군에게 패했고요. 여기가 사실상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견훤이 항복하고 나서 이거 지금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이유죠. 남는 거 공산전투. 이 공산이 팔공산입니다. 저의 고향 대구에 있는 그 팔공산이죠. 그래서 여기서 왕건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다음 고창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전세를 뒤집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는 거죠. 자, 정답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왕건이 고려를 오픈하고 나서 크게 패했던 전투잖아요. 가 이후죠. 4번입니다. 그리고 11번. 다음 군사제도를 운영한 국가인데요. 지금 보면 2군 6위, 방방방방방방방방 중방목종. 여러 힌트를 통해서 고려시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와 관련된 걸 찾게 되면은 공명정대, 중대한 일은 공명정대하게 잡아야 됩니다.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중정대, 발해입니다. 구주오소경 뉴스페퍼킹, 통일신라시대 신문왕이고, 고관들의 합작기구인 도병마사가 바로 고려의 국방상회의 기구죠. 독서 삼품과 신라의 원성을 자자하게 들었던 원성왕, 부여시와 팔성귀족 이거 백제. 정답은 3번. 그리고 12번입니다.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인데 똥 싸는 게 아니에요. 윤간이 여진족을 털어버렸다. 그리고 여진족을 털고 동북구성을 축조했던 그 모습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항으로 어떻게 하냐면 윤가나치가 여진족을 털기 위해서 신기한 기병 기술을 가진 신기군, 신기한 보병 기술을 가진 신보군, 그 다음에 승려들로 구성된 항마군으로 구성된 특별한 무술을 지녔던 별무반을 조직하고 여진족을 털어버리고 동북구성을 축조했죠. 정답은 5번입니다. 화통도감, 채무서나치, 그리고 박이 이거 고려말, 외구격태, 스시마섬, 영계소문 이거 훨씬 전이고, 대장도감, 팔만대장경 이거는 최후 때. 정답은 5번이죠. 이거는 무신직공기 때고 4번은. 그 다음에 13번. 일전에 왕께서 화폐를 주조했대요. 근데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 사만통보, 할구 이런 것들,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였던 성종 때 만든 고려시대 성종 때 만든 권원중보 전부 다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구왕차려 조선시대고,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 신라고, 초량회관 인삼 판매하는 내상이고 조선 후기 때 등장했던 상인들이고, 병남도 고려시대 국제무역항, 낙랑군의 덕리세 이거는 가야죠. 가야. 변한 또는. 정답은 4번. 14번. 다음 사건 이후입니다. 만적의 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왕우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나? 우리 전부 다 집에 돌아가서 주인의 모가지를 딸고 들고 일어나자라고 했었던 만적. 누구의 노비입니까? 무신집권자였던 최충원의 개인적인 노비죠. 그러면 무신집권기이고 이 사건 이후니까 최충원 이후의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묘청 문벌귀족 시기, 쌍기 과거제 광종 때, 이자겸의 난 문벌귀족 시기 때, 정중부는 최충원 이전의 스토리고 최우 정답이죠. 최충원의 아들이 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이겠죠. 정답은 5번. 그리고 15번. 가인물의 활동입니다. 황산대첩비. 이거 제가 개념 강의 때 한 번씩 어렵게 나올 때 이거 장난질 친다 그랬어요. 이 성계 문제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아마 회차로 치면은 제가 알기로는 14회로 알고 있습니다. 호호, 지금 우리가 51회인데 14회 때 이거 한번 나와서 난리 난 적이 있어요. 황산대첩 샬롬샬롬 꿀랑꿍 누구게 이 성계인 걸 알고 풀면 정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계가 이때 적장이었던 아지발도 등을 사살하면서 당시 고려시대 국가적인 영웅으로 등극을 하죠. 전쟁 영웅으로. 그리고 이 성계의 이 활동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 성계 활동은 그 유명한 위화도 해군, 처인성에서 몽골군 김윤우 장군,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하였다. 강조의 난이고 강조의 정변이고 교정별감 최충원, 전민변정도감 책임자 신돈. 정답은 3번. 16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도노점수. 자, 시험에 나오는 승려가 빅5 중에 또 두 번째 분이 나왔네요. 바로 누구냐면 진울입니다. 진울은 고려시대 무신집권기 때 스님이에요. 이분이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 불교가 고려 불교 몰빵이잖아요. 불교가 오랫동안 독점을 하다 보니 썩어 문드러집니다. 스님들아 정신 차려라. 왜 스님들이 자꾸 사채놀이 하는데? 왜 스님들이 자꾸 정치에 참여를 하는데? 그건 아니지. 계곡물을 받으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가? 그 진리를 깨닫던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자. 수선사라는 절에서 수선사 신앙 결사 운동을 전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빌링 참선을 통해서 깨우침을 느끼려고 했던 선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종이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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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에 빠지면서 종파가 만들어진 게 진울 지읒 조계종이란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왕계 설총이고 천태종 의천이고 유불이칠설 진울의 제자 해심이고 삼국유사 이런 스님이고 정답은 3번인데 정의 결사를 몰랐더라도 뭘 알아야 되냐면 수행법으로 두 가지 도노점수 그 다음에 정해 쌍수를 주장하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점점 수행을 해라. 점진적으로 깨달을 오 단박의 돈 깨닫는 건 단박에 깨달을 수가 있지만 까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 까먹도록 꾸준히 수행을 해라. 그리고 정신 집중해서 지혜롭게. 정신 집중과 지혜롭게는 내가 필링, 내가 느껴서 깨닫고 하는 거잖아요. 선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해 결사를 통해서 불교개혁. 정답은 3번. 그리고 17번. 밑줄근 이 책입니다. 이숙류가 쓴 이거는 제왕운기죠. 제왕운기. 제왕운기는 책이 두 권입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중국의 황제편, 우리나라 왕편. 크로스 비교시킵니다. 왜? 원간섭기 때 쓰여진 책이죠. 왜 원간섭기 때 이런 책을 쓸까요? 이것 봐라. 우리가 비록 저 족보도 없는 몽골 오랑캐 새끼들에게 반쯤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저들과는 족보 클래스가 다르다. 중국 황제에 뒤처지 않는 뛰어난 왕들이 있었던 나라의 후손이다. 그리고 당군 신화가 들어갑니다. 이것 봐라. 우리는 당군 할배부터 내려왔던 뼈대와 혈통이 있는 민족이다. 제왕운기. 그래서 이거를 찾게 되면은 당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인물로 보는 고려의 성리학인데 안양이 성리학을 처음 가지고 왔고 막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봉사 10조 최충원. 망건당에서 원예학자와 교류하였다. 정답은 2번이고 구제학당 관련 없죠. 문헌공도. 문벌기족식인데 지금 이 색입니다. 관련이 없고요. 시기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경제문감을 제술하고 재상중심 이거 정도전이고 성악십도 그림으로 그린 거. 요거 바로 이왕 선생님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19번. 미줄근 왕. 육조직계제 계유정남. 바로 누굽니까? 수양대군 세조조. 세조의 업적을 찾으면 정답인데 지금 보시면 아주 이런 개 같은 글자. 여기 아닙니다. 미안해요. 개 같은 글자.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 그리고 아들이었던 세종이 갑입니다용 갑인자. 그 다음에 조이제문 발달해서 무오사와. 갑자기 무오사와 둘 다 어떻게? 조선을 대표하는 도라이왕 연산군 때. 통치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흥성대원군. 그 다음에 개해약조 세종대왕. 그 다음에 정답은 5번. 직접 일하는 애들. 지금 세조는 억지로 왕에 올랐잖아요. 날 싫어하는 애들은 전부 다 사직서 내고 지방 내려갑니다. 걔들 따윈 챙겨줄 필요가 없죠. 지금 일하는 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주는 직전법 세조입니다. 그리고 20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왕명출납 기록한 일기래요. 승지가 이를 국왕에게 올리고 제가를 받고 최종 왕성했대요. 자, 이거와 관련된 걸 찾게 되면 지금 딱 봐도 지금 이 부서 자체가 왕명출납이니까 승정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승정원과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 국왕의 비서기관에 작성을 했겠죠. 정답 2번. 비국 등록은 비변사고예요. 세 가지 열정 같은 건 정통적으로 쓰는 책 양식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최고의 역사서 삼국사기고 이거 일성록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21번. 가기군대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기군은 여기 향촌의 풍속을 유지시키고 교활한 이방 이런 애들을 억제시킨대요. 이거 유양소죠. 유양소. 그러면 지방에 있던 향촌사회 있을 이유, 향촌사회 사무소입니다. 동네 양반들 모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들이 뭘 했냐면 자기들끼리 자수와 별감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지방에 있는 이방이나 사또가 도라이 같은 놈이 오면 그 자리에서 까고 감시하기도 하고 잘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이 사또고 오프미아에 대한 간언에 대한 서경권 이게 바로 대감들이 가졌던 거고 그 다음에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소격소고 교관인 교수나 훈도 향촌사회 학교인 향교고 정답은 1번. 그리고 22번. 다음 인물인데 자운서원에 쭉 보면 성악집요. 성리학의 내용을 집중 요약했었던 바로 율곡이 선생님입니다. 불시잡변, 불교는 잡스럽고 변태 같은 씨앗이다. 정도전이 쓴 책이고요. 노론의 영수로 북벌론 송시열이고 양명학 광학파 정제두고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인 걸 밝혀냈던 것은 추사채 김정희 선생님이고 정답은 5번이죠. 사실 동어문답이 좀 어렵긴 했지만 속어법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동어문답은 이 선생님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한 내용이에요. 성리학의 엑기스 내용들을. 그리고 이거를 당시 왕이었던 선조에게 갖다 바칩니다. 정답은 5번. 23번에 다음 가상 뉴스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성을 탈환했대요. 임진왜란이죠. 조명연합군. 그러면 탈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답은 명량이 되네요. 정답 끝났네요. 맞죠? 채무선 이거 고려말, 김종서 세종대왕, 삼별초 고려시대, 신립이 탐근대 이게 임진왜란인데 신립이 탐근대 배수진의 신을 친 거는 임진왜란 초기 때입니다. 조명연합군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이니까 틀렸고 정답은 1번이고 24번에 가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 영창대군을 옹립하고 역적이 샤랑샤랑 꿀랑꿍 이갈의 난 지금 이거 영창대군을 죽였던 게 누굽니까? 강해군. 그리고 이갈의 난은 인조반정 강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됐을 때 도와줬던 이갈이 나 1등 공신인데 왜 1등 공신이 아니지? 이? 들고 일어났던 거. 이갈은 아니죠. 그럼 인조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자 정답이네요. 서인과 인조가 손을 잡고 반정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도 공이 많은데 왜 나를 무시하니? 라고 일어난 게 이거잖아요. 나. 정답은 2번이네요. 장영령 정조, 정렬이 모반 사건 이거는 선조 때 임진왜란을 겪었던 허적과 윤유 이거 장예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예성농쟁 현종 때 정답은 2번.
그리고 25번 밑줄근 이왕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황국 딱 하면 누굴 떠올려라?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금이영. 정답은 1번입니다. 본인을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 그 다음에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반포했던 거는 완성성성했던 송종. 그리고 조총부대 나선 정벌은 누굽니까?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불태웠던 바로 인조의 아들 효정. 그 다음에 균여법은 영조, 초계문 신제는 정조. 정답은 1번. 그리고 26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인데 금난 정권을 철폐했대요. 이거는 누구 때냐면은 바로 정조 때죠. 정조 때. 그러면 정조 때는 조선 후기잖아요. 틀린 거 찾는 거. 활구는 믿기 힘들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우리나라 지도를 본따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똥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고려의 고액화폐죠.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조선 후기 때 경제죠. 정답은 1번이고 27번. 다음 그림의 작품인데 제가 이거 그림 은근히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수업을 안 듣거나 한 번이라도 제대로 책을 안 봤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신윤복의 그림이에요.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 안 봤다 그러면 누구 건지를 몰라서 못 풀어요. 자, 그러면 조선 후기 풍속화가 신윤복의 그림을 찾으면 되죠. 김홍도 조선 초기 고사관수도 김득신 그림이고 명통골 입구도.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신윤복의 그림이죠. 그리고 28번. 밑줄근 별난이입니다. 지금 안핵사 박규수 얘기가 나왔고요. 박지원의 손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낙심 농민들에게 낙심을 안겼던 백낙심. 이거 세도 정치기 때 사회 혼란상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거와 관련된 거 이 시기 때 이 별난. 자, 홍경래 난이 세도 정치기 때 스타트고 이걸 시발점으로 뒤에 백낙신을 계기로 어떻게 유계춘을 중심으로 진주밀란, 임술련의 모든 지역에 농민반란이 일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사또들이 세금을 장난질을 치는 삼정의 문란을 잡기 위해서 삼정이정청 설치. 정답은 4번. 청군 파견되는 결과 이모군란 갑신정변, 흥성대원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후의 일이고 이거 5번은 동학농민운동. 정답은 4번. 그리고 29번. 가에서 마에서 일어난 사실로 틀린 거 찾으래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교장각 연무당 예터 광성보 종족상성 초지진인데 의계 조일수 오조규 강화도 조약 쭉 맞는데 딱 봐도 틀린 거 딱 보이네요. 앞에 지도 안 봐도 알겠어요. 영국군이 불법으로 우리나라 땅을 점령했던 거는 거문도잖아요. 강화도가 아니라 저기 밑에 쪽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5번. 그리고 30번. 가나 조약인데 가는 미국과 조약, 조미소 통상 조약이겠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방공령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조일통상장정이죠. 제가 기본 개념 강의를 할 때 방공령 문제가 단독으로 나온다면 정답이 꼭 되는 게 조일통상장정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두 조약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받는 대신에 우리는 일본에게 채국 대우조약을 줬었고 또 관세를 받았죠. 자, 그러면 일단 채국 대우조약 이거는 조미소 통상조약은 들어갔던 거고 갑신정변이랑 미국과는 관련이 없고 방공령 대항 규정 명시한 거 맞잖아요. 정답은 기읒디귿 2번이고 제정고문, 일본이랑 관련된 제정고문은 1차 한일협약입니다. 정답은 2번. 그리고 31번에 가사절단인데 지금 미국에 갔대요. 대통령을 만났던 거 뉴욕에 가서 뉴욕 아서 뭡니까? 법잉사입니다. 법잉사. 조미소 통상조약의 결과 파견했던 법잉사인데 수신사는 틀렸고 조선 책략을 가져왔던 건 2차 수신사 김홍집, 기기창, 기기국. 자, 중국에 건너가서 기기창에서 무기 만드는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에서 반대로 얘기했네. 죄송해요. 기기국, 청나라 가서 기기국에서 무기 만드는 걸 배워와서 우리나라에서 기기창을 만들었던 이거는 영선사 김윤식 선생님. 그 다음에 일본의 개화 반대 여론에 의식을 해서 일본의 비밀리로 갔던 암행의사 형태로 갔었던 조사시찰단 신사유람단.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죠. 정검된 신 민영이과 홍영식 등을 몰랐더라도 앞에 걸 보고 법잉상을 하면 이것도 소고법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32번. 밑줄근이 이 사건. 자, 99인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끝났죠. 뭡니까? 이모군란. 이모년의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직접적인 배경은 99인과 신식군인, 특히 99인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큰 틀에서의 배경은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그러면 찾게 되면은 이거는 갑신정변, 통리기마문은 이거 전의 스토리 바로 직전. 그 다음에 척하빈 흥성대원군 때 정답은 4번. 그리고 33번. 지금 보시면 전주성에서 화해와 약속을 했어요. 전주 화약이고 남적 북적이 연합을 해서 일본을 몰아내자. 동학농민운동. 여기 지금 1차 동학농민운동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전주성에서 화해와 약속을 하고 집강소를 설치를 했고 동학농민군들은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4대 강령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백상봉기는 1차 동학농민운동 스타트고 우금치, 시금치를 먹어서 영양실조로 패했다는 그 우금치 2차 마지막이고 교조신혼운동은 이거 훨씬 앞에 스토리고 이런 병갑이 쓰레기 같은 저병갑이 고부밀란 이거는 1차 동학농민운동의 프리퀄 앞단계고 남는 건 3번이죠. 자,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나자 청나라와 일본 다 이제 빠져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던진 일본의 무리수가 뭐예요? 청나라를 둥 때리면서 기습적으로 시작하는 청일전쟁. 그리고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우리가 만든 교정청을 문 닫아버리고 군국기무처를 만들고 1차 가보개혁을 시행하고 거기에 맞서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때 동시간대에 일어났던 게 청일전쟁, 경복궁 무단점령, 1차 가보개혁입니다. 정답은 3번. 34번. 가에서 단데요. 자, 신분제 폐지. 드디어 여러분들과 제가 신분이 같아졌습니다. 이거 1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 끊어버리고 자주 독립을 기초를 세운다. 이게 바로 2차 가보개혁이 있는 홍범 14조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머리털을 자른다.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입니다. 그러면 순서 가나다. 정답은 1번이죠. 그리고 35번. 미줄근 관계가 발급됐던 지금 지게 사무가 발견됐고 지금 여기 서울과 지방 토지를 개량한대요. 이거 뭐예요? 고종 황제가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했었던 양전사업이죠. 땅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지계, 땅지, 땅 계약서를 발급했던 거. 그럼 이 시기 때 광무개혁 때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 영남한인수 이거 전의 스토리고 남영군의 묘 이거 흥성대원군 아버지 묘를 털려고 했던 흥성대원군 때 시기고 제너럴 셔먼은 흥성대원군 때 통신사 조선통신사입니다. 자, 원수부. 이거 광무개혁의 일환이죠.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모든 대한제국의 군대를 고종 황제가 다 총괄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그리고 3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에 가장 적절한 겁니다. 중추원간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바로 독립협회죠. 그러면 독립협회와 관련된 활동을 찾으면 됩니다. 자,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 배고인 사건, 신민회, 사창제 실시, 흥성대원군, 13도 창의군, 정미의병, 헤이그 특사, 이트리오, 고종 황제가 보냈던 관련 없고 5번 관민공동회. 자, 독립협회는 서재필이 창립했고 독립신문, 독립문, 그리고 만민공동회, 러시아, 이권 침탈 저지, 관민공동회, 발표했던 헌의 6조, 중추원간제 반포, 의회 설립운동, 입헌군주제 추구. 정답은 5번. 37번. 가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사탕수수 농장 어딜까요? 만주 사탕수수 없습니다. 일본 사탕수수 농장 없어요. 중국도 없습니다. 어디? 미국입니다. 미국에 갔었던 그러면 미국 지역의 민족운동인데 이거 이봉창 의사, 일본 도쿄, 권업회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서전서숙, 시옷, 서간도가 아니라 합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북간도, 시옷, 신흥강수소, 시옷, 서강도,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공단 하와이, 미국입니다.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38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데 중명전. 여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여기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삐리리 조약. 사실상 나라가 죽어버렸던 죽을 사사사사사사 을사늑약. 을사늑약의 결과 통감부가 설치되죠. 통치하고 감독하는. 나라 뺏기고 나서 조선총독부입니다. 그전에는
통치하고 감독하는 통감부. 일대 통감의 이토이로 부미. 정답은 3번. 아간파천 관련 없고 청일전쟁 뭐 다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9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설명인데 충칭, 한국강복군이 창설됐대요. 자, 이유. 그러면 충칭 시기 임시정부의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정착을 딱 하니까 오랫동안 이동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독립을 하겠다라는 의사들이 모여듭니다. 그걸 바탕으로 한국강복군을 만들고 1941년도에 대일선전포고 1941년도에 대한민국 건국강명 조성 선생님이 그리고 42년도에 김원봉 선생님의 조선의용대 합류 그걸 바탕으로 강해진 전투력으로 1943년도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 그리고 1945년도엔 미국 OSS와 연합작전으로 국내 진공작전 그 중에 하나 정답이겠죠. 보시면은 여기 삼균주의 컨셉으로 대한민국 건국강령 조상 선생님 순상리 이거는 훨씬 전이고 20년대고 해조신문 이건 연해주신문이고 이거 신민회고 그 다음에 임시사로 편찬에 이거는 언제냐면은 초기 임시정부 상하이 시절 정답은 3번 40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인데 때린대요. 어딨나요? 여기 보면 5대 때린대요. 자 두드려 팼던 시기 언제입니까? 독립이란 생각을 못하게끔 짓눌렀던 공포정치를 펼쳤던 나라 뺏긴 직후였던 1910년대 10년 동안 펼쳐졌던 무단 통치 시기 때 스토리를 찾으면 되는 건데 한성숭보 근대 개화기 때 한국총왕 총상회 이것도 근대 개화기 때 군국기무처 설치하고 1차 가보개혁이고 훨씬 전이고 국채보상운동 나라 뺏기기 전이죠. 정답은 헌병경찰제 4번입니다. 그리고 41번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 옳은 거래요. 조선 청량독립단은 2천만 민족의 셜랑셜랑꼴랑꽁 일본에서 이거 3.1운동의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였던 도쿄의 유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28 독립선언문입니다. 그러면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 결과 어떻게 이거 이후에 저 어린 학생들도 도쿄에서 이렇게 만세운동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라면서 민족대표 33인의 명의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3.1운동이 스타트됩니다. 나머지는 뭐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이 없는 거고요. 다 시기가 터무니없이 앞이에요. 일단 2번, 3번, 4번, 2번, 3번 아예 나라 뺏기기 전의 스토리고 1번과 4번은 이거는 1910년대잖아요. 맞죠? 초창기 때. 그래서 그 관련 없고요. 그리고 42번. 진주의 강상호 선생님인데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백정에 대한 권익복. 우리는 1차 가보개혁 때 앞에 문제를 봤지만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이었던 1차 가보개혁 때 이미 신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정은 차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백정도 사람이다 차별하지 마라! 형평운동. 그러면 이 형평운동은 저울처럼 평양을 이루게끔 하겠다. 진주에서 조선형평사가 조직되고 맞서 싸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번. 아마 여기서 많이 어려워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원록. 누군지 모르겠어요. 맞죠? 쭉 이게 보시면은 김원봉 나오고 막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263인데요. 이걸 몰랐더라도 사실은 침착하게 하나씩 소고를 했으면 또 풀 수가 있었어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던 거는 의열단 단원이었던 김상옥 의사. 정답은 일단 2번이었고요. 친일파 이완용을 습격하고 중상을 입혔던 게 바로 이재명 의사인데 이 이재명 의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 그 해였던 1910년도에 결국 죽임을 당해요. 죽습니다. 사형을 선포받아서요. 그게 틀렸고. 이거 못 보는 거고요. 이 시기 때. 지금 여기 보시면 끝까지 활동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아리랑 감독 제작 이거 나홍규고. 그 다음에 그 조선의 국혼, 한국통사 이거 박은식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결국 2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씩 제걸 쓰면 됐고요. 그 다음에 44번의 다음 부대인데 나왔습니다. 1930년대 초반의 트렌드는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중국과 우리 독립군이 같이 함께 하는데 이때 영흥아! 내 친구 영흥아! 양세봉아찌가 조선혁명을 위해서 맞죠? 조선혁명을 위해서 중국에서 의료운 용사가 되었다. 양세봉 장군께서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중국의 의영군과 함께 바로 영흥아! 명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정답은 1번이죠. 1번. 호가장 전투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고요. 대전자령 전투는 이거는 한국 독립군이고 발로군에 편제됐다. 요거는 뒤에 나오는 거고 이거 5번은 또 그거고요. 임시정부의 한국왕복군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조선의용군이죠. 4번은. 그리고 45번. 밑줄근 의검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랑 앞에서 항복을 하고 있고 지금
항복을 문서로 서명하고 있고 이게 옆에 서명한 인물이 융봉길 상하이 홍코공원 의거의 당시 폭탄을 맞아 다리를 다친 사람이래요. 이거 한인 애국단이죠. 김구 선생님이 활발한 의열활동을 해서 만든 거. 정답은 2번.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 활동 지침 의열단. 강우규 관련 없고 이상재 밀리대고 관련 없고 진상수단 이거 신간해네요. 정답은 2번. 그리고 46번. 다음 기자회견을 배경으로 지금 일어난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놀드 소장이 막 나왔는데 지금 보세요. 신탁 통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대요. 신탁 통치 논의가 나왔던 게 광복하고 나서 우리는 남북한이 쪼개져 있는 어정쩡한 상황, 이 어정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표했던 게 바로 어딨나 여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잖아요. 여기에 들어갔던 합의됐던 세 가지 내용이 빨리 한반도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자. 그리고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려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부를 원하는지 얘기를 들어보자. 그러면서 미소 공동회의를 개최해서 얘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정부를 만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맥시멈 5년 안에 만들겠지. 그래서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 합의했던 게 3번이죠. 그리고 47번. 이게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낙동강 반어선까지 쭉 밀렸대요. 6.25 전쟁 초기 때 모습이고 그 다음에 개경에서 열린 첫 정전회담인데 정전회담의 스타트가 사실은 우리가 임진왜란이 아니고 6.25 전쟁이 딱 외우기 좋게끔 1950년에 시작해서 53년도에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정전회담이 처음에 일어났던 거는 언제냐면 51년도입니다. 51년도. 51년도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51년도에 정전 얘기가 막 나왔지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가 되고 해서 53년도 됐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거도 하나씩 제거를 하면 돼요. 보세요. 애치슨 선언 발표. 이거는 6.25 전쟁의 배경이잖아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전쟁 끝나고 나서죠. 그 다음에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정부 수립된 직후 이것도 6.25 전쟁 전입니다. 그러면 2번과 5번 중에 하나인데 흥남 철수작전은 뭐냐면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우리가 일사후퇴를 하잖아요. 그때 나왔던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선생님 이거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거 6.25 전쟁 도중이잖아요. 근데 제가 기본 개념 강의를 할 때 제가 여기 부분만큼은 연도로 차례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6.25 전쟁 도중은 맞지만 여기는 1952년입니다. 그래서 나 이후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그리고 48번. 경제개발 5개년. 다음 경제 상황 2차, 1차, 2차. 박정희 정부 때겠네요. 맞죠? 정답은 1번이네요. 경부고속도로. 기속재산 이런 거 다 나머지 정부가 맞지가 않죠. 다 이후의 정부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거는 뭐 그냥 맞추라고 낸 문제고요. 그리고 49번에 보시면 2차 가민주화 운동인데 시민군으로 계엄군에 맞서 싸웠고 광주래요. 우리 아픈 현대사 중에 하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찾게 되면 이때 지금 저항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큰 배경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민주화가 올 줄 알았는데 이런 젠장 머리털이 없는 아저씨 빠라바라밤 전두환 아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세력을 새로운 군인 세력 신군부라고 부르죠. 신군부 당장 너그 군대로 떠나라. 신군부 퇴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살아있잖아요. 유신헌법 철폐 이 두 가지를 주장했던 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던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었죠. 맞죠? 광주 지역에서. 그러면서 정답은 5번이죠. 그리고 여기는 유신헌법 반대고 4.13은 6월 민주화 운동이고 장면 내각 출범되는 계기는 4.19 혁명이고 2학년 학생이 희생됐던 거는 바로 6월 민주화 운동이죠. 그리고 50번 마지막입니다. 다음 정부의 통일 노력인데 중국을 최초로 방문했대요. 노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던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노라고 했던 일, 상종을 안 했던 중국, 소련과 북방 외교. 그리고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유엔의 동시가입.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기본적인 내용을 합의를 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 노라고 했던 거, 북한과 같이 노라고 하는 비핵화 선언 전부 다 노태우 정부 때죠. 그러면 노태우 정부 때 노라고 했던 나라와 기본적인 내용을 합의를 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남북 정상회담 처음으로
김대중 정부. 이산가족 방문 최초 단발성이긴 하지만 전두환 정부.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추진했던 거. 여기는 김대중 정부 때 합의를 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2번 51회 심화 모든 문항 다 풀었고요. 저는 또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더 좋은 퀄리티 있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